네, 안녕하세요. 도전 369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도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종목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규칙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수익률 369% 중에 선택해서 도전하면 되는데요. 3%를 선택하면 목표가는 플러스 3%, 손절가는 마이너스 3%고요. 제한 시간은 100초입니다. 당일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하면 종가에 매도하고요. 매월 1일에는 목표가 1위와 수익률 1위도 뽑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익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김성현 매니저는 전기차 엔진의 주재료, 리튬 관련주로 미래나노텍을 준비했는데요. 어제는 11,4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지정했기 때문에 매수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김용환 매니저는 세계적으로 나노 소재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수혜주로 석경 AT 준비했고요. 플러스권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네, 신광선 매니저는 ARM 인수 기대감이 있는 가온칩스로 4.6% 수익 내면서 3% 도전 가뿐하게 성공했고요. 네, 최현덕 매니저도 하루 만에 5% 넘는 수익 기록하면서 3% 도전에 성공했는데요. 기업들이 XR기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신화인터텍을 관련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대현 매니저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코프라 준비했는데요. 아쉽게 손절가에 터치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하락세였는데도 무려 2명의 도전자가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최현덕 매니저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신화인터텍이랑 또 재룡전기 두 종목 모두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던 신화인터텍이 어제도 잘 올랐고요. 오늘도 아침에 7%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제가 목표가를 3%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하루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도 제가 5,500원까지 보라고 좀 말씀드렸죠. 제가 제2의 선익 시스템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신화인터텍이 지금 이미 올레도스에 대해서 이미 공장까지 짓고 있는 것만큼 5,500원까지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려 말씀드리겠고 잠시 뒤에 제2의 또 선익 시스템 될 수 있는 종목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대룡전기는 보시면은 이 미국의 전력기기 수혜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태양광 풍력 많이 지어봐야 이 송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건데요. 그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대룡전기도 오늘만 장중에 13% 넘게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11,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보다 좀 더 강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는 추가적인 목표가 11,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두 종목 모두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현재가 13,300원에 바로 편입을 좀 해볼게요. APS 홀딩스입니다. 코드번호 054620인데 역시나 제2의 선익 시스템, 제2의 뉴플렉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XR기가 이제 10월 11일 날 출시하지 않습니까? 일단 메타 플랫폼 XR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애플의 XR기기는 11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하드웨어 기기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APS 홀딩스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은 세계 최초로 이 RGB급 마이크로 OLED를 개발했는데 이 파이메탈 마스크라고 하는 FMM을 이용한 1000ppi급 화질에 성공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OLED 화질이 600ppi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600ppi인데 지금 APS 홀딩스가 1000ppi를 성공했고요. XR 기기에는 3000ppi가 필요한데 연말에 3000ppi급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용 라인을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속도가 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하드웨어 기업으로서 APS 홀딩스를 제2의 뉴플렉스, 제2의 선익 시스템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일단 제가 목표가는 또 오늘도 짧게 말씀을 드린다만 오늘만 본고 목표가를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17,000원까지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XR기기 출시에 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네, 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 신고가 경신했기 때문에 먼저 네.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시장의 그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12,700원까지 이제 탄력을 받고 이제 그 조정을 좀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세 흐름을 볼 때 그 코롱 플라스틱이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좀 부각될 수 있는 것은 경량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어제 이제 수급적으로 그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물량 조정을 좀 줬던 부분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또 한 단계 레벨업 단계의 그 흐름도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낙폭 이후에 그 반등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또 한 번에 목표가를 조금 그 갖고 가면서 또 위에서 또 판다는 이런 거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세요. 예, 오늘 종목 지금 그 주가 흐름을 볼 때 그동안 이제 바닥 약간 그 바닥이랄 그 저점에서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매수 가격은 16,700원 정도 하겠습니다. 약간 50원 정도 깔아놓고 바로 이지트로닉스입니다. 이지트로닉스인데 최근 그 이지트로닉스는 이제 제가 그 폐배터리 부분을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성일하이텍이라든가 세비캠 뭐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체 그 폐배터리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동기업은 이제 전력 변환 부품 그 업종인데 최근 그 친환경 업체로서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최근 그 전기차라든가 5G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사업의 그 다각화 부분하고 이제 수요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그 폐배터리 그 재활용 기술 쪽인데 2024년 이후에 그 폐배터리를 활용한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어느 정도 이제 그 현대그룹과 해가지고 현대차와 현재 그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현재 신규 상장점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지트로닉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매니저로 김성현 매니저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며칠 전에 소개했던 이루온이 벌써 수익률 13%를 넘어가고 있고요. 노르홀딩스도 30% 수익률 넘어가고 있습니다.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노르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이제 돌파한 이후에도 6%의 상승 이후에도 더 올라갈 자리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경영권 분쟁 이슈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 이슈가 가지 않더라도 고의적으로 만든 그런 이슈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매 간의 갈등 문제가 지금 시장이 외부적 환경이 안 좋더라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주가 자체는 계속 위로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00원 이상까지도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애플페이 관련해가지고 수혜주로 일단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에도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라인대인 3,600원 선을 한 번 더 돌파를 해줄 경우는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3,600원 선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소개했던 미래 나노텍도 매수가를 11,400원 이하로 지정해서 매수 체결은 되지 않았는데요. 시장에서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13,75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 기업 바로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6% 기업은 대정화금입니다. 현재가 2250원인데 2250원 이하에서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방사능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포격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동남부에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 자력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을 장악한 러시아와 영토를 탈환하려는 우크라이나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6개의 원자로가 있는데요. 핵물질로 가득 차 있고 핵물질은 지속적으로 냉각을 해야 되는데 원자로 냉각을 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원자로 노심부가 녹아버리는 멜트다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폭격이 이어지는 상태고 전력 공급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방사능 유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고 비상용의 디젤 엔진으로 전력 공급을 할 수는 있지만은 최대 열흘까지만 버틸 수 있다는 점에서 대정화금이 지금 현재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고 방사능 중화제 일종인 요오드와 칼륨을 생산해서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대정화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사능 관련주 그 안에서도 대정화금에 주목했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김용환 매니저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영환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종목 나무가가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3%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만큼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가가 정말 시장하고 전혀 무관하게 지금 우상향 패턴이 나와주고 있죠. 일단 카메라 모듈 업체로서 또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자율주행 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좀 정책적인 어떤 수혜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12,000, 13,000원 정도쯤에는 좀 저항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라인대를 좀 익절 라인대 잡고 대응을 해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종목도 바로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종목은 시장이 좀 힘들죠. 힘든 속에서 이제 또 정책주 하나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가 한번 바로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가 11,000원이네요. 에너토크라는 종목 현재가 바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 019990이네요. 019990 에너토크라는 종목을 현재가 바로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종목 가지고 나와서 일단은 수익을 좀 크게 냈던 부분들인데, 당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저점 라인, 10,000원 초반 라인대에서 단기적으로 한 14,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나왔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이렇게 좀 힘든 어떤 구간대에서는 이런 원전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시장이 빠지는 구간대에서 이런 종목들이 좀 값싸게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좀 자리가 좀 굉장히 좀 좋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전동 액추에이터 제조 업체인데, 이것이 이제 그 원전을 만드는 이런 발전 플랜트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또 요소에 있는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정책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낙폭 과대에 따른 좀 단기 반등 혹은 질적 반등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61선 구간대에서 지지받고 올라온다고 한다면 단기적 상승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6%인데 오늘 못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현재 자리에서는 수익 관점 보신다 하더라도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전 정책 수혜주 그 안에서도 김명환 매니저는 에너토크에 눈여겨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도전자로 신광선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오늘 DENT가 13% 넘게 이제 급등하고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다의 이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혼다 미 배터리 합장 공장, 이 회사가 이제 공정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박스권을 완전히 탈피하면서 신고가 52주는 아니고 단기 신고가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말일날 말씀드렸고 딱 일주일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9,500원 선 지지하고 관건인데, 여기 지지해주면은 추가적 상승이 나와서 아마 최고가가 지금 11,500원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는 관점. 지금 이쪽이 워낙 좋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진짜 계속 돌파가 나오고 있죠. 고점 돌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거래량이 소멸되면서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이제 만약에 터졌을 때,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가 고점 신호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절반 이상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유효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기업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요, 약간 좀 패턴이 DNT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패턴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루미늄 소재 생산하는 업체 갖고 왔고, 현재가 2,405원에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종목은 조일 알미늄이라는 종목을 편입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18470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알루미늄 소재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조일 알미늄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롯데그룹인데, 최근 그 미국 인플레 간축법에 따라서 지금 다시 백악관에서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자 협의체 구성, 합의에 관련된 수혜가 기대되는데, 제가 롯데그룹과 관련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롯데그룹 안에 자회사인 롯데알미늄의 원재료를 이 회사가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롯데그룹이 미국 양극박 하자법인 설립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원재료죠. 보크사이트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가 2023년부터 최근에 원자재 쇼티지로 인해서 수출 금지를 하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또 쇼티지 관련된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조일 알루미늄은 국내 알루미늄 시장의 15%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사 수혜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플러스 3%로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일 알루미늄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